결국 말뿐인 협박인데 이렇게라도 협박을 하면서 마은혁 이슈를 띄우는 거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문영배나 이미선, 정재선, 정정미로부터 마은혁 없이는 지금 분위기가 5대3 구도가 안 깨진다. 내지는 4대4다. 이런 SOS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민주당은 이제 하다 안 되겠는지 이런 메시지를 오늘 또 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가 뭔데 최상목 권한대행 대대행에게 마감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내일이 최종 시한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만약 내일까지도 최상목 대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종 시한이 지나서 결정 방안을 밝히겠지만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 이건 결국 탄핵 말고는 뭐 없잖아요. 이렇게 마은혁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결국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는 헌재 내부의 사인을 나름대로 받아서겠죠? 네. 그리고 뭐 본인들도 어떻게든 되지 않을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보고요. 원칙대로 되면 당연히 진작 각하가 되었어야 되는 안입니다.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란죄 자체가 저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공수처 발인데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도 무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증거로 내놓은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작 정황이나 선동 정황이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이 유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본인들이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4월이 임기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막무가내로 선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왜 또 박찬대가 마은혁을 들고 나왔을까? 지난주 의원식의 뜬금없는 마은혁 임명 기자회견에 이어서 그리고 최상목 대대행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가? 그 최재해 감사원장 8대0 탄핵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8대0 탄핵 기각, 연전연패잖아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세게 맞을 거고 결국 말뿐인 협박인데 이렇게라도 협박을 하면서 마은혁 이슈를 띄우는 거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문영배나 이미선, 정재선, 정정미로부터 마은혁 없이는 지금 분위기가 5대3 구도가 안 깨진다. 내지는 4대4다. 이런 SOS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한 가지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평의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평의라는 거는 일종의 사안별 회의입니다. 그래서 곽종근 진술, 홍장원 메모, 그리고 뭐 김용현 장관 진술, 누구 진술 이런 걸 이제 사안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홍장원 메모를 회의에 올려놨는데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맨 마지막에 판결에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복현 재판관이 이 메모 이게 체포 명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요렇게 말하는 걸 보면 문영배나 이미선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은 탄핵 반대하겠구나.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의만 진행해도 누가 탄핵 찬성이고 누가 탄핵 반대인지 헌재 재판관들 안에서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첩보가 참 원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비 같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랑 일절 연락도 안 돼요. 근데 좌파들은 뭐 그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키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지금 평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지금 홍장원 메모 이거 증거 채택 증거로 못 인정하겠다더라. 곽종근 진술 흔들리는 거 이거 판결문에 넣지 않는다더라. 이거 어떡하냐. 마은혁 있어야 된다. 우리 행동대장 마은혁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판결 가기도 전에 이게 지금 민주당 사색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원칙대로 하면 심플한 결론이 원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제 최후에 이제 본인들이 결론을 낼 때 이제 글을 쓸 때에 있어서도 각하라고 하면 금방 글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판결문이 금방 나오는데 인용으로 만들려고 하면 억지를 붙여야 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그런 기록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 아주 큰 오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언제나 심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각하 결론이 원칙대로 간다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억지로 인용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판사로서 이 사람이 사법권을 휘둘렀다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마은혁 같은 사람을 억지로 임명 강행하려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은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PD님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마은혁이 도대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핵심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서. 네, 이게 제가 12월 말에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네. 갑자기 임명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 이제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저게 전부 다 네. 언론 기사를 그냥 네. 조합해서 만든 거죠? 네, 우리 네. 백지원 부대변인이.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이게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인민노련, 그러니까 공산화 통일과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도모했던 인민노련, 지하조직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는데 그냥 단순한 멤버가 아니고 사상교육을 전담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조직의 핵심 멤버다. 네, 심지어 그 조직의 목적이 공산화 통일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교육을 전담했다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사실 저는 판사로 임용이 절대 돼선 안 됐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인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회찬과도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로 있으면서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민노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부지법에서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진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 기각 맨날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민노당원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했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좌익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서로 악어와 악어새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저는 보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념에 젖어들면요, 이게 시간이 간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걸어왔던 행보가 뭐 민노당을 후원했다거나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그런 사상들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이런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전체 과정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뒤에 추가가 돼서 인용이라는 메시지만 낸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임명 강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이 마은혁 재판관이 활동했던 인민노련 같은 경우에는 반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이야기가 12월 3일에 야당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반국가적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후보로까지 거론된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 카르텔이나 여의도의 기득권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산 세력에게 나라를 팔았던 그런 매국 세력들과 이렇게 정치를 해오는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지난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은혁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판사로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마은혁한테 재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런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이미 재판에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게 대법원에 경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노 당원들 공소 기각해 준 거. 네. 그러면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이 재판 결과에도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본인의 판결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위험 인물을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의지를 관철시키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추천할 수가 있느냐. 이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마은혁에 대한 일타 강사, 그러니까 마은혁 일타 강사로 하나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